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주식 와주 여러분, DJ 스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코오롱 플라스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분께서 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뭐 아는 대로 이것저것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오롱 플라스틱을 말씀드리려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어, 일단 내연기관과 달리 소재 자체가 좀 변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오롱 그룹 계열사인데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러니까 이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플라스틱이 필요한 곳에 쓰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 이제 POM이라고 말하는 소재 자체에 대한 어떤 매출액이 큰 편이거든요. 매출액이 한 56%가 넘어가고요. 컴파운드, 뭐 PBT 이런 것들은 한 44% 수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은 굉장히 그 실적이 오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차트 보시면 계속 바닥을 기다가 올해부터 급성장을 한다 그죠? 뭐 다른 전기차 주들과 좀 비슷한 움직임으로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좀 늦게 움직인 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실적 자체가 굉장히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퍼비율 자체는 조금 현재 사실 어느 정도 거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건 거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메탄올, 그리고 석탄, 이런 가격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 왜냐면 어쨌든 그 메탄올 수입 단가 대비해서 POM 물건 자체도 좀 비싸게 팔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원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다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코오롱 플라스틱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갈 어떤 부품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품 자체는 우리 원자재, 제가 늘 말씀드리죠. 원자재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는데 특히 메탄올, 그리고 석탄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원가 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요즘에 완전히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가 좀 하방을 찍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조정장도 거쳤고 다시금 꼴이 드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직 원가 부담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현재는 그렇거든요. 근데 뭐 길게 보자면 이 기업은 그 POM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POM. 가장 매출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 플라스틱인데 가공이 되게 잘 됩니다. 가공이 잘 돼가지고 복잡한 부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굉장히 괜찮다. 근데 이게 또 튼튼해요.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튼튼한데 높은 열에서는 변이가 잘 되고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조언에서는 굉장히 충격 강도가 높은 편이다. 튼튼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수분 흡수율도 굉장히 낮습니다. 수분 흡수율이 낮으면 변형이나 마모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지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거기에 뭐 다시 회복하거나 탄력성이 되게 좋거든요. 어. 그래서 뭐 POM은 제조공법에 따라서 또 나뉘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개인분들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강도가 높고 변형이 쉬워서 복잡한 전기차나 수소차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뭐 메인 제품인 POM 자체가 계속해서 그 100도 이상의 고온에도 견디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배터리 팩 이런 거 있잖아요. 불 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더 큰 2차 폭발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 쓸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안 그래도 뭐 돌아가다 보면 열이 높아지잖아요. 그런 것, 그런 내열성을 견디기 위한 어떤 사용도가 또 있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는 그 엔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사라지고 배터리가 들어오고 또 모터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음, 그런 것들 커버라던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고, 또 내장 구동 부품으로 뭐 범퍼 브레이킷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브레킷이라는 건 축 같은 걸 담당하는 거겠죠. 이런 연료 캡이라던가 연료 캡 되게 중요하거든요,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좀 쓰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원가 부담 지금 개연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좀 주춤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코오롱 플라스틱 굉장히 좀 좋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 거는 대박 수혜주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하시는데 어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탄력 받을 때는 쭉 가지만 또 탄력 없어지면 또 주춤했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용으로 적합하지 장기적으로 뭘 승부를 보려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총 정리를 해보자면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 현실화가 되고 있죠. 전기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자동차 부품이 만들어지는 기업인데 특히 POM에 대한 어, 이 소재에 대한 유일 생산 기업입니다. 유일 생산 물론 조그맣게 생산은 해요. 다른 데서도. 이 정도로 제대로 하는 데는 우리나라에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가파른 성장성이 예상되지만 원가 그러니까 원자재 이 메탄올 그리고 석탄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악재가 있지 않나 악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길게 보면 뭐 자식에게 물려줘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만 굳이 단점을 뽑자면 화학주들이 이제 ESG 경영이다 뭐다 해가지고 좀 환경 규제 이런 것들 맞출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은 상담 하세요.